자, 이제 전자기유도 시작합니다. 전자기유도. 정전기유도, 아까 배웠던 정전기유도하고 좀 다르죠? 전자기유도라는 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전자기유도. 뭐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아니라 자속의 변화인데요.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전자기유도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전자기유도라고 한다. Got it? 그때 발생하는 전압을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라고 하고,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게 자속이에요. 자속.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기장의 정의를 배웠어요. 자기장은 뭐야?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뭐야? 자속.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자속은 어떻게? 자기장 곱하기 에리어. 뭐 이 에리어를 S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에리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 곱하기 뭐분의 dt분의 dBA 이렇게 되죠? 됐어요? 고함수 미분 알아요? 고함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알겠죠? 네, 그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와우.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배울 건 그렇다면 전자기유도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기전력의 세기가 정해진다면 그러면 뭐의 방향? 이 유도전류의 방향에 관한 법칙은 없느냐? 있어요. 유도전류의 방향에 관한 법칙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변화한단 말이야. 그래야 유도전류가 생기죠. 그 자기장의 변화 자체를 뭐라고 해요? 방해하는 방향. 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라고요? 유도전류가 발생합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관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걸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N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N극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 N극이 다가오면 밀어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N극이 다가오는 걸 밀어내려면 뭐가 생겨야 되죠? N극이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N극 길이는 청력이고 N극과 S극이면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려면 뭐라고요? N극이 다가올 때 밀어내려면 N극이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거 우리가 보통 뭐로 많이 공부하냐면 요게 좀 단순하고 편하니까 요런 걸로 좀 공부합니다. 전자석이라는 놈인데요. 전자석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아시겠죠? 자,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뭘 넣어놓은 거? 연철심을 넣어놓은 거. 이게 전자석은 좋은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성을 띄고요. 흐르지 않으면 자성을 안 띄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를 준비했는데 그 연철심을 넣어놓은 전자석을 준비했는데 이때 여기다가 검유기를 달아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밑에서 N극이 올라오는 거로 할게. 밑에서 N극이 올라온다. 그러면 N극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게요? N극을 밀어내려고 어떻게 생긴다고요? N극을 밀어내려고 아래쪽에 N극이 생기고 위에 쪽에 S극이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극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그대로 감으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감는 방향이 뭐라고? 손가락으로 감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발생 방향.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를 A, 여기다 B 그렇게 하면 A에서 어떻게? G로 그 다음에 B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발생했습니다. B 쪽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전자기 유도다 이거지. 그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현상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줘서 전류가 생기는 경우예요. 다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전류가 생기는 경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발전기예요. 자, 물을 수차에 떨어뜨려야 되면 수차가 돌면서, 즉 수차가 커다란 자석 안에 코일을 감고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다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유도전류가 발생해서 전류가 발생하죠. 이해하셨나요? 그거 무슨 발전이라고 그래요? 수력 발전.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발전기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 패러데이 법칙,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과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내가 마이크에다 대고 뭐라면 노래를 부르면 여기서 유도전류가 발생해서 그게 노래방 기계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예쁜 목소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딱 했는데 뭐 이수의 목소리로 나온다든가 뭐 이럴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 우리 공항에 가서 금속 탐지기가 있으면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면 내가 지나가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금속을 갖고 있어요. 금속을 가지고 지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탐색대에 삑삑삑삑 하고 전류가 흐르죠.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전류가 발생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실생활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숙제가 쭉 있고요. 와, 숙제 많다. 그죠? 숙제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흔하게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자, 뭐가 변해도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장 자체가 변해도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일정 뭐가 있는데, 일정 자기장이 있는데, 면적이 변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만 나오고 있느냐면 이런 시험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뭐가 있다? 자기장이 있다. 알겠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두 배만큼의 자기장이 있다. 되셨나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뭐가 있다? 자기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도선이 이렇게 등속 운동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A 구간에서 B C, D 이렇게 A, B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갑니다. 지금 현재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죠. 그러면 발생하는 자기장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걸 감소시키려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죠? 네, 무슨 시계? 반시계로 됐죠? 갑니다. B에서 C로 이렇게 넘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이 같으네. 그럼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강화됐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요. 되셨나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얘가 B0면 얘가 이 B0. 그렇게 커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B0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기장에서 나오는 자기장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생긴다 이거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유도전류의 세기, 그때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I라고 하면, I0라고 하면, C에서 어떻게? D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죠? BC 구간에서 CD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얼마가 생길까요? 얼마만큼 생길까요?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델타 B가 중요한 거죠, 델타 B. 델타 B가 2B0 마이너스 B0니까 뭐야? B0죠. 됐죠? 일로 갈 때는.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2B0에서 마이너스 B0가 됐어요. 그럼 그 차이가 얼마죠? 차이가 얼마예요? 델타 B는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2B0잖아. 그럼 얼마라고? 마이너스 3B0죠. 그쵸?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I0면 여기는 얼마라고요? 3I0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형태로의 문제만 지금 출제되는 경향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직사각형이야. 알겠죠? 변이 A, B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A, B가 길이가 다른 경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가 다른 경우에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자, 유도전류 어디서 많이 발생할까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변의 길이가 어떻게 해요? 면적이 커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면적이 커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A 케이스와 B 케이스 중에 A 케이스가 전류가 많이 생기겠죠. 이해가 안 나요? 네, 그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에 관한 짧은 정리, 네, 좀 빠른 정리예요.